네, 도형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학습지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먼저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단서, 그러니까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일반적으로 한 게 중심좌표를 주고요. 중심좌표. 그 다음에 반지름 주면 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었고, 두 번째 지름이 양끝점, 지름 양끝점, 이거 줘도 구할 수 있다. 세 번째 뭐였어요? 세 번째, 그렇죠. 이렇게 일반형으로 적혀 있는 경우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런 경우도 쓸 수 있다. 괜찮죠? 그 다음은요, 일단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네 번째 단서가 뭐냐면요, 이거는 이 문제의 주제입니다. 원 위 세 점을 제시하는 경우, 세 점 주어진 경우, 이 경우도 그쵸, 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는 쌤이 원위 세 점이라고 적고 시작을 할게요. 원위 세 점, 세 점. 지금 학습지 해설로 나간 경우에는 해설지에는 해설이 3개로 되어 있는데, 쌤은 지금 여기서 이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원의, 현의, 수직이등분선, 수직이등분선을 활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교과서에서 문제 푼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원이 있고요, 현이 있고요, 현의 수직이등분선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원의 중심은 현의 수직이등분선 위에는 반드시 있다. 중심이 여 위에 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근데 이런 건 어떨까요? 현이 이거 하나 말고 여기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검정색으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현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검정색 현의 수직이등분선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수직 이렇게요. 그러면 이 수직이등분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있다. 이 파란색 직선 위에도 원의 중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빨간색 직선 위에도 있고 파란색 직선 위에도 있어야 된대요. 원의 중심이. 그럼 어디 있겠을까? 이 점이겠죠. 이 점. 즉, 두 수직 이등분선이 교점. 이 바로 뭐가 된다? 원의 중심이 된다. 원의 중심. 이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0,0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0,0. 그러면 좌표 평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원점이 여기 있으니까요, x축, y축 이렇게 그려질 거고, 4,2가 여기 있고요, 4,2. 그럼 1,3은 이 점에 1,3. 4,2 좀 내려 그릴까요? 이렇게 4,2 옮기겠습니다. 점을 이렇게요.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할 건 이거예요. 요 현, 그러니까 뭘까요? OB, 현 OB랑 현 OA를 각각 수직 이등분하는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 두 방정식이 만나는 교점을 찾는다. 요 개념을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OB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볼 건데요. 수직 이등분선 구하려면 어쨌든 직선이니까 직선이 방정식 구하려면 한 점하고 한 점 좌표랑 기울기를 알아야 된다. 일단 이렇게 알고 있죠, 우리가. 자,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이면 빨간색 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이 점은 지금 OB를 2등분해야 되니까 OB의 중점인 2분의 1, 2분의 3을 지나야 되는 거고, 그죠? OB 직선 기울기는 지금 원점하고 1,3을 이으니까 이 검정색 직선이 기울기는 3인데, 빨간색 직선은 검정색 직선이랑 수직이니까 기울기는 그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1 한 점 좌표는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 일단 알 수 있겠죠. 자, 이해되죠? 요 직선이랑 수직이어야 되니까 이 기울기 구해서 요 기울기 구해서 그거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값이 빨간 직선의 기울기다. 그 다음에 OB의 중점을 지난다. 이렇게 한 점과 기울기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써보면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구해지겠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여기 들어가는 거 맞고,
2분의 1, 2분의 3을 지나는 직선이 방정식 이렇게 쓴다라고 우리 1학기 때 학습을 했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면 쌤 영상 중에 직선의 방정식 학습지라고 올린 학습지 있어요. 3-2인데 그거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5a의 수직 이등분선도 구해보겠습니다. 5a의 수직 이등분선. 5a의 수직 이등분선은 5a의 중점인 2,1을 지날 거고요. 2,1. 그 다음에 기울기가 요렇게 직선 5a랑 파란색 직선은 수직이기 때문에 검정색 직선 기울기가 지금 원점하고 4,1을 이으니까 뭐겠어요? x값 변화량 4, y값 변화량 2니까 4분의 2. 이게 검정색 직선이 기울기 있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파란색 직선은 얘 2분의 1,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는 그쵸, 마이너스 2여야 되고요. 한 점은 2,1을 지난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요.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쵸, 이렇게 직선 방정식 쓸 수 있겠고요. 이 직선이랑 만나는 점이 원의 중심이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둘이 연립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이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6을 곱해볼까요? 마이너스 6 괜찮나요? 마이너스 6을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에 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6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6, 12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6 이렇게 일단 계산이 되겠죠. 전개해 보겠습니다. 2x 마이너스 1 빼기 9니까 2x 빼기 10은 12x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6이니까 30 이렇게. 그러면 이항에서 전개하면 10x는 20 이렇게 되네요. x 값은 2 이렇게요. 그러면 x 값이 2니까 이 직선이나 이 대입해서 y 값 찾으면 될 거고 여기 2 넣으면 y는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좌표가 뭐다? 중심좌표가 2,1이다. 즉 여기 5a의 수직 이등분선 있잖아요. 이 직선 5a 수직 이등분선이 지나가는 이 점 5a의 중점이 바로 원의 중심입니다. 이건 그냥 우연입니다. 우연이고 원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면 중심좌표랑 원이 있는 한 점인 원점과의 거리 구하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0,0하고 중심좌표인 2,1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니까요. 반지름은 루트 5 이렇게 되겠습니다. 2,1이랑 4,2랑 거리 구하면 안 되나요?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2,1이랑 1,3이랑 거리 구해도 가능합니다. 모두 답이 루트 5 나오겠습니다. 2번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 교과서에 있었는데 한 번 더 다른 유형으로 좀 복잡한 유형으로 내보았는데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일단 원이 일반형이니까 뭘 먼저 해야 될까요? 그렇죠. 원이 표준형으로 뭐 제곱 더하기 뭐 제곱은 r 제곱 이꼴로 바꿔보겠습니다. 좀 빨리 해볼게요.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절반의 제곱이니까 9 필요하고 절반의 제곱이니까 1 필요하다. 그러면 반대쪽에도 9랑 1 더해줘야 되는 거겠고요. 그러면 좌변을 정리하면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0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요거에 이쪽으로 넘어와서 부호가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얘가 원이 되려면 어떻게 써요? 반지름 제곱값이 양수여야 된다. 우리 이런 풀이 배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10이 양수다. a에 대한 뭐죠? 그렇죠.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할게요. 마이너스 곱하면 a 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0이 0보다 크다. 자, 인수분해가 되네요. 인수분해 돼요. 1, 1, 5, 2로 하고요. 곱해서 마이너스 10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능할 건데 5, 2라는 보장이 있냐? 없어요. 아직은 없는데 11이면 3을 만들기가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5, 2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 곱해서 플러스 2, 여기 곱해서 마이너스 5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3. 요 값이랑 맞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지금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인수분해 써줄 땐 이렇게 곱할 때는 곱하지만 써줄 때는 요 방향으로. 그러니까 요게 지금 a의 개수가 되고 요게 상수항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a 개수, a 상수항 이렇게 해서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2차 방정식이 0보다 작으려면요. a 범위는 마이너스 2하고 5 사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안에 있는 정수 a의 개수는 마이너스 1, 0, 1, 2, 3, 4 총 6개. 6개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중심이 이 위에 있다. 그리고 4분면에서 제4사분면에서 축과 동시에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일단 4사분면에서 접하니까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반지름이 r이라고 해볼게요. r. 반지름이 r이면 중심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중심좌표는 r, 마이너스 r 이렇게 써지는 게 맞겠죠. 왜냐면 중심 x값이 지금 양수고 중심 y값이 음수고 r은 양수잖아요.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중심좌표가 x값은 양수, y값은 음수로 책정하는 게 일단 맞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중심 좌표가 직선에 있는 거니까 x자리에 r, y자리에 마이너스 r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r 마이너스 r이 6, r은 6이네요. 그죠? 그러면 중심 좌표는 결과적으로 6, 마이너스 6, 반지름은 6. 간단하죠? 그럼 원위 방정식은 x 마이너스 6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6의 제곱이 r 제곱이니까 36.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4번 가볼게요.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1,3인 원, 반지름은 2고요. 반지름은 2짜리 원이 있고 직선 y는 mx 플러스 2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원하고 직선이 만나고 이때 그 만날 때 생기는 교점을 a랑 b라고 할 때 AB 길이가 2루트 2가 되도록 하는 기울기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여기 길이가 2루트 2라고 일단 얘기를 하네요. 2루트 2가 되도록 하는 거니까 2루트 2라고 생각하고 m 값을 구해보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2루트 2면 뭐가 될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얘가 2루트 2니까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 한번 생각해볼게요. 현에 내린 수선 이렇게 수선 생각 이 지금 y축이 있는 점을 지날지 안 지날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수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 자, 한번 써볼까요?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 그 현을 수직 이등분한다. 2등분한다라고 할게요. 2등분한다.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했던 이 성질 있잖아요. 위에서 했던 성질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내용이었고 지금 여기서 한 얘기는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선을 내리면 얘가 2등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달라요. 다른데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달라요. 그러니까 중심에서 뭘 했냐랑 이 현의 수직 이등분선에서 뭘 했냐 요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현을 2등분하니까 여기 길이 몇일까요? 그렇죠. 루트 2. 여기도 루트 2. 중심에서 A까지 거리는 2겠죠. 2. 왜냐면 반지름이니까 A는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요. 그러면 2 루트 2 여긴 몇일까요? 그러면 루트 2죠.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y는 mx 플러스 2라는 직선하고 원의 중심인 마이너스 1,3 사이의 거리가 몇이다? 루트 2다. 괜찮죠? 여기가 루트 2니까. 그리고 여기 수직이니까 수직.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그 거리는 정확하게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이 거리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런 길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얘를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건 그 공식으로 나오는 거리가 아닙니다. 공식은 바로 점에서 직선의 수선으로 내린 이 거리를 알려준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직선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 구할 거니까요. 얘를 일반형으로 이렇게 바꾸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는요. 루트 m제곱 더하기 1에 절대값 m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 뒤에 상수항 플러스 2 얘가 루트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여기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루트도 양변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에 2m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좀 더 깔끔하게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렇게 양면 제곱해 볼게요. 양면 제곱하는 이유가 뭐냐? 자, 루트 없애고 싶고요. 절대값도 제곱하면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절대값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얘가 양수든 음수든 어쨌든 제곱하면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줘도 무방하다는 거죠. 이렇게 절대값이 그냥 제거된다, 날아간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 제곱하면 m제곱 더하기 2m 더하기 1은 2m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다 밀어볼게요. 오른쪽으로 다 밀면 0은 m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1. 자, 그럼 m값은 뭘까요? m은 1밖에 안 되겠죠. 왜냐? 얘가 m-1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요. 완전 제곱꼴이죠, 이게.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0이 되려면 그 어떤 수가 0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m 빼기 1이 0이다. 즉 m이 1이다. 이렇게 m값을 구했습니다. m은 6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중심이 원점이 아닌 원이 있고요. 그럼 이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1,3 반지름 r은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원이 있고 좌표평은 위 점 2, 마이너스 4하고 이 점은 지금 맥락상 원에 그은 두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원 외부에 있는 점일 것 같아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x자리에 2, y자리에 마이너스 4 넣어서 2를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딱 봐도 지금 숫자가 너무 커지네요. 그래서 점은 원 외부에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상황인 것 같죠. 원이 있고 마이너스 1,3 반지름이 루트 2 이렇게 되는 상황. 그 다음에 점이 2, 마이너스 4 접선 긋는다. 이렇게요. 접선이 예쁘게 이렇게 두 개를 그릴 수 있고요. 이럴 때 이 접선들이 각각 y축과 만나는 점이 좌표라고 했으니까 만나는 점이 좌표라 했으니까 얘는 결국에 a랑 b 값은 두 직선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직선이 y절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y절편 x값에 0을 넣은 값이 y절편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거일 것 같아요. 먼저 2, 마이너스 4 지나는 직선인데 기울기는 모르니까 이미 기울기 m 써서 이런 접선을 y는 m의 x-2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4 지나는 기울기 m인 접선, 직선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이 직선이 원, 주어진 원 C라고 해볼까요? C와 접하려면 어때야 될까? 그죠? 직선하고 원의 중심 마이너스 1,3까지 거리가 그러니까 여기 거리가 접하려면 어때야겠어요? 그쵸? 접하려면 마이너스 1,3과의 거리가 루트 2여야 한다. 이런 아이디어가 들어갑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 했었고 이런 거였죠. 복습을 잠깐 해본다면 원하고 직선이 있을 때 가능한 위치관계는 하나 접할 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있을 텐데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그 거리 있죠.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해볼게요. D 여기도 여기가 D 여기도 D 이렇게 될 텐데 D가 R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D가 더 크면 직선이 원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니까 이 상황일 땐 직선과 원이 만나지 않는다. D랑 R이 같으면 원하고 중심까지의 거리, 중심하고 직선까지의 거리가 딱 반지름이다라는 건 그렇죠? 접한다는 얘기죠. 접한다. 두 번째, D가 R보다 작으면요,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죠?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접선을 구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 직선과 이 점까지의 거리, 직선과 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같아야 된다. 즉 D랑 R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려면 일단 직선을 일반형으로 바꾸는 게 유리하겠죠. 이걸 일반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일반형으로 바꾸면 mx-y 2m-4가 제로 이렇게 써질 거고 이 직선과 마이너스 1,3까지 거리니까 거리 D는요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m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ax1 by1 c 지워버렸네요. c 이렇게 알죠? 그러면 계산 좀만 해보면 m제곱 더하기 1분의 3m-7의 절대값, 얘가 뭐여야 된다? 반지름 루트 2여야 된다. 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 공간이 절대값 마이너스 3m-7은 루트 2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루트끼리 합쳐진 이유는 2도 양수, m제곱 더하기 1도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끼리 곱하면 하나의 루트 안으로 합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변 제곱해보게요. 양변 제곱하면 9m제곱 더하기 42m 더하기 49는 2m제곱 더하기 2다. 일단 루트가 나오고 절대값이 나왔으면, 그죠? 제곱하는 게 무조건 일반적이고, 제곱하면 절대값도 벗길 수 있고 루트도 벗길 수 있으니까 제곱을 하는 게 일단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정리해서 계산하면 7m제곱 더하기 42m 더하기 47이 제로, 이렇게 m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해가, 이 방정식의 해가 결국엔 뭐냐면, 직선을 우리가 쓴 요 직선 있잖아요. 노란색 요 직선, 요 직선을 원에 접하게 만들어주는 기울기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m은 기울기였잖아, 그죠? 이러한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m은, 그 m이 요 직선에 들어가면 이 직선은 원과 접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식을 그렇게 써서 우리가 나가온 거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그렇죠? 이 문제를 여기까지는 다 잘 풀었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 안 돼. 일단 47이 소수다. 소수. 7도 소수. 그러면 뭐 해볼 수 있는 게 많지 않죠. 뭐 요 정도 해볼 수 있을 건데 요걸로 41은 만들긴 턱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풀이가 멈추게 된다. 여기까지밖에 못 풀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해야 되는 거는 혹시 구하라는 게 뭐지? 살펴보는 거가 첫 번째입니다. 구하라는 게 뭐지? 구하라는 거는 지금 y절편, 두 직선의 y절편이 합이니까 y절편을 한번 a, b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지수로 표현해보자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직선 y는 mx-2-4라는 직선에 y절편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y절편은요, x자리에 0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m-4가 y절편이 되겠습니다. 그럼 a랑 b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2차 방정식이 해, 그러니까 원하고 직선을 접하게 만들어주는 그 m 값이 여기 들어가면 그때 그 값이 a랑 b가 각각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알파랑 베타라고 두고, 2차 방정식의 해를 알파랑 베타라고 두면 a는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 좀 지워볼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4, 그러면 마이너스 2에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네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을 각각 구하는 건 나름 복잡해도 두 근의 합은 구할 수 있다는 거. 뭘로? 근과 계수 관계.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7분의 42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6이고요. 그러면 여기 이게 들어가면 최종 답은 12 마이너스 8이니까 4. a 더하기 b 값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어느 선까지 맞게 풀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해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 구하라고 했지 확인하는 거.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확한 m값을 두 개 딱딱 구하지 않아도 적당한 합,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 곱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답을 유도해낼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조금 더 확장돼서 생각하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7번 가볼게요. 이런 순서 관계를 유지하는 두 개의 미지수 a, b가 있고요. 직선 y는 x-2가 있고, 잘 보면 q랑 r이란 점은 x값이 a일 때 y값이 a-2니까 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x값에 a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y값이 a-인데 바로 그 점을 y값으로 갖고 있으니까 q랑 r은 y는 x-n의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좌표평면 한번 그려볼까요? 좌표평면 이렇게 있고 조금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y는 x 마이너스 y절편이 마이너스니까 이 그림이 맞을 거고요. p는 여기 있습니다. x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그 다음에 q는 한 이쯤이라고 해볼까요? 이쯤 q 얘는 p 그다음에 r은요 이렇게 해볼까요? r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q의 x좌표가 a이기 때문에 그리고 r의 x좌표가 b이기 때문에 순서 나열되는 순서는 일단 이 그림상으로 맞을 것 같고요. pq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원 하나 있고 qr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거 조금 잘못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원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때 원점이 여기 있고요. 원점은 여기 있고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얘가 C1 작은 원 C1 큰 원 C2라고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왜 C2가 더 크냐 왜 크게 그렸냐라고 했는데 지금 나 조건을 그리면 약간 미리 반영을 했습니다. C2의 넓이 B가 C1과 C2의 넓이 B가 1대 9니까 C2 넓이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원도 당연히 크게 그려야겠죠. 그런 거 미리 반영을 좀 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자 조건 한번 보면 가조건 보면 OPR 넓이가 4루트1이에요. OPR 넓이는 5가 여기 있고요. PR이니까 요 넓이네요. 요렇게 하고 요 넓이야. 요 넓이가 4루트 2. 넓이가요. 이렇게 적힙니다. 그러면 5에서 요 직선까지 내린 이 거리, 이 수선 거리는 알 수 있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쓰면 되니까. 그러면 삼각형이 높이 아는 거고 삼각형이 밑변 길이를 모르는데 넓이를 아니까 밑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깨알 계산해보면 y는 x-2랑 원점이랑 거리 계산해보면요. 얘가 루트 2가 나옵니다. 루트 2 이렇게 구한 거예요. x-y-2는 0으로 두고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 해서 루트 2 이렇게 구한 건데 중요하진 않습니다. 크게 할 줄 알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길이가 루트 2다. 자 그러면 삼각형 OPR 넓이 4루트 2는 이렇게 적힐 거라고요. 2분의 1의 높이 루트 2의 PR 길이 이렇게 맞죠? 그럼 PR 길이는 몇이다? PR 길이는 8 이렇게 맞죠? PR 길이는 8이어야 2분의 1 곱하기 8에서 4 루트 2 곱해서 4루트 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PR 길이 8이다까지 구했고 더 이상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가조건에선. 그럼 나조건으로 가볼게요. 나조건 보면 C1과 C2의 넓이 B가 1대 9라고 했어요. 1대 9. 근데 만약에 C1 반지름을 내가 R 그 다음에 C2 반지름을 내가 반지름을 만약에 S라는 미수를 쓴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넓이는 얘가 R제곱 파이가 되고 여기서는 S제곱 파이가 될 거란 말이에요. 원의 넓이는 반지름 제곱에 그죠? 반지름 제곱에 파이 곱한 거니까. 근데 이 두 숫자의 B가 뭐다? 1대 9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결국에 R제곱 대 S제곱이 1대 9라는 거니까 실제로 R 대 S는 1대 3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1대 3 그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되냐 이거죠.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고 같으니까 S제곱이 9R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양반에 루트 씌우면 S는 3R 이렇게. 자, 이 말 무슨 말이냐면 C2원의 반지름이 C1의 반지름이 3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반지름 길이 B는 1대 3 넓이 B는 1대 9. 그러면요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요 PR 전체 길이는 8인데 PQ 대 QR이 1대 3이라는 거잖아. 지금 반지름 길이 B가 1대 3이니까 지름 길이 B도 1대 3이죠. 자 그러면 8이라는 길이를 1하고 3만큼 적당히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PQ랑 QR의 실제 길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면 PQ는 2, QR은 6이 돼야 길이 비율은 1대 3, 그 다음에 요 두 개 더한 실제 길이는 8이다.
그래서 PR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PQ랑 QR 실제 길이를 구했으니까요. 지금 A 더하기 B를 하라 했으니까 Q의 X좌표, R의 X좌표를 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여기에 또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뭘 그릴 거냐면 P, Q, R 이렇게 적고 P X좌표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PQ의 길이는 2고 QR의 길이는 6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Q의 X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그죠? R의 X좌표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가 B가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건 어떨까요? 그치? 이런 삼각형 하나 생각해볼까요? 삼각형 이렇게 이 직선이 y는 x-2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 각도가 몇 도일까? 기울기가 1이니까 x값 변화량, y값 변화량 같아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 둘은 길이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두 개 나온다는 거다. 이해돼? 그러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는 서로 같고 제곱 합해서 이거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여기 길이는 루트 2, 여기 길이 마찬가지로 3 루트 2가 돼야 된다. 왜? 전체가 4 루트 2가 돼야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8의 제곱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A는 마이너스 1이란 값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가면 된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가 A. B는 마이너스 1에서 4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4 루트 2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5 루트 2 마이너스 2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8번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노트에 좀 옮겨왔습니다. 문제를. 좌편 평면 위 4,K에서 거리가 2루트인 점들이 나타내는 도형을 C라 하자. C는 뭘까요? 그러면 C는 1이겠죠. 1 또는 1이 일부다. 1이 일부. 그러니까 4,K라는 점이 있을 때, 이 점이랑 2루트 이만큼 떨어져 있는 점, 2루트 이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다 모은 거라고 하진 않았고, 그런 점들이 나타내는 도형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 있죠. 2루트 너무 크게 그렸죠 지금. 이렇게 이 정도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2루트 그러면 이런 거 이렇게, 그렇죠? 이런 1 또는 1이 일부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도형이 이 직선과는 만난다, 그 다음에 이 직선이랑은 만나지 않는다 라고 했네요. 중심을 정확히 주진 않았고요. 4,K라는 중심이 있고 그 대신 반지름을 정확히 준 상황이네요. 이때 이 C가 직선이랑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는 뭘로 해석해야 되냐면 원과 직선이 위치관계니까 판별식 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직선 얘를 내가 L1, L2라고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L1과 중심 4,K까지의 거리는요, 거리를 내가 D1이라고 해보면 D1은 반지름 2루트 2보다 어때야 될까요? 작아야겠죠. 왜냐면 만나야 되니까. 근데 같으면, 즉 원하고 직선이 접해도 만난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얘기할 수 있지. 그러면 얘는 원이 중심과 직선 사이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어쨌든 만난다는 거니까 이런 방정식으로 하나 K에 대한 부등식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L2랑 4,K는 거리는 D2라고 해보고 얘가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반지름보다 커야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거 그냥 그대로 계산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L1이랑 요거부터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2번으로 두고요. 1번 계산 해보겠습니다. 1번은요, L1은 식이 뭐였지?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제로. 얘랑 4,K까지의 거리니까 D1은 루트 2분의 절대값 4 더하기 K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얘가 2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풀면 얘가 K 플러스 2랑 4 이렇게 되네.
2루트랑 루트랑 곱하면 4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런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인데 절대값에 부등호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푸는 방법은 뭐였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숫자의 부호 반대인 걸 왼쪽에 붙여주면 절대값을 해제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었죠. 자, 마이너스 6 더해줘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6 k 2 이런 첫 번째 우리 k 값에 대한 범위 부등식 구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L2는 x-y-5였을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맞네요. 이렇게 2점하고 4,k까지 거리 구해보겠습니다. D2는요. 그 거리는 루트 2분의 절대값 4 k 5 얘가 2루트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절대값 마이너스 1 k가 4보다 크다. 그러면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4보다 커도 되지만 실제로 커도 되지만 뭐도 된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4보다 작아도 절대값을 씌우면 4보다 커진다. 왜냐면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숫자는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할 건데 절대값 씌우면 크기가 그대로 양수적으로 넘어오니까 절대값 값은 4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개 풀어보면요. 마이너스 5가 k보다 작다랑 또는 k가 3보다 크다 이런 게 나오는데요. 지금 1번하고 2번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의 수직선에 엮어보면 k는 첫 번째 이 범위를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고요. 색칠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색칠이 들어가고 마이너스 6, 2 색칠 들어가고요.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색깔로 해볼까? 이렇게 요 부등식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보다 작고 그 다음에 3보다 크다. 부등호는 색칠은 빠져야 됩니다. 등호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범위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어딜까요? 여기겠죠. 여기. 딱 겹치는 부분, 그죠? 노란색 이렇게 칠해질 거니까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색깔이 모두 칠해진 부분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6보다 k가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 범위다. 그죠? 그러면 알맞은 k 값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정수 k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가능한 정수는 마이너스 6밖에 없습니다. 9번 가보겠습니다. 두 원이 있고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긋고 접점을 각각 이름을 붙여줬고요. 그 길이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 반지름을 물어봤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통 외접선이 길이 라고 보통 유형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공통 외접선이 뭐냐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죠. 공통 외접선이란 이런 겁니다. 원이 두 개가 있을 때,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이 원에도 접하고 이 원에도 접하는 직선이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러면 그 직선을 이렇게 이게 태블릿이다 보니까 명확한 그림이 잘 그려지진 않네요. 이렇게 두 번째는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접선이 두 개 나올 수 있다는 건 맞는데 하나로 고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걸 생각해도 크게 상관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아래 거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요. 요 원을 내가 0,0, 그 다음에 요 원을 4,5를 중심으로 가지는 각각 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원의 반지름은 이 식이기 때문에 반지름 3, 얘는 반지름이 R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접선이 만드는 그 접점들이 이름을 A, B라고 했고 그 길이가 몇? 4루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반지름을 구하세요. 이런 길이를 물어봤네요. 이거 중요합니다. 뭘 물어봤다고?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길이. 어떤 길이인지는 모르겠으나 반지름, 길이값을 물어봤습니다. 길이값을 물어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길이값. 자, 필기 좀 해보겠습니다. 길이. 우리 수업 들은 친구들은 이미 필기가 돼 있을 텐데 길이를 물어보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다?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 항상 피타고라스 정리 먼저 생각하고 아니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점점 사이 거리 공식도 있죠. 아니면 뭐도 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접선 방정식을 알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죠? 두 원에 동시에 접하게 하는 어떤 직선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요런 걸 쓰려면은 직선이 방정식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건데 쉽지 않다 이런 얘기고, 이건 어떨까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려고 하면, 그쵸? 직각이 필요합니다. 직각, 정확하게는 직각 삼각형이 필요합니다. 직각 삼각형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만들 수 있는 직각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죠. 좋습니다. 이렇게 직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에서 접선을 내린 수선은, 그렇죠, 반지름 요 길이와 접선은 서로 수직이다.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직각을 만들었어요. 근데 삼각형은 어떻게 만들까 이 얘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는 이 길이 알고요. 그러니까 이쪽 길이 또는 이쪽과 같은 길이의 어떤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직각삼각형이 일부러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 조건의 R은 3보다 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기 길이가 3이니까 여기 길이는 R이고, 그리고 R이 3보다 크니까 여기서 여기로 수선을 딱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수선. 이건 지금 직사각형입니다. 모든 각이 다 수직이기 때문에 직사각형. 자, 그러면 그렇죠. 여기 길이, 자, 좀만 지울게요. 이렇게 확대 좀 해볼까? 여기 길이가 R, 여기 길이가 3이니까 여기 길이는 몇일까요? 그러면 그렇죠. R-3이 되겠습니다. R-3. 그러면요, 그 다음은 그렇죠. 이 길이가 4루트이다. 왜냐면 직사각형은 대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있는 게 일단은 제일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길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중심좌표가 4,5랑 0,0이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루트 41, 이렇게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삼각형은 일단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가 R-3, 여기가 4루트 2, 여기가 몇? 루트 41.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이니까 4루트 2 제곱하면 32고요. R-3 제곱 이 루트 41 제곱하면 41이겠죠. 이렇게. 그럼 R-3의 전체 제곱이 몇이란 소리? 9란 소리죠. 그러면 R-3 몇? 3이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그럼 R은 몇? 6이거나 제로거나. 근데 지금 조건이 R이 3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리고 R은 반지름인데 0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R은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구하려는 게 길이니까 뭘 생각하는 게 일단 1바다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들어가는 게 일단 먼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려고 생각하니까 직각 삼각형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직각을 막 만들려는 시도를 하다 보니까 풀렸네, 이렇게 가는 게 일단 정석일 것 같습니다. 10번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두 원이 있고요. C2를 먼저 이거 본능적으로 이게 하고 싶어져야 돼요. 이렇게 적혀있는 일반적인 원 형태로 적혀있는 원이 방정식인데, 표준형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표준형으로 바꾸려면 절반의 제곱,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절반의 제곱, 절반의 제곱, 반대쪽에도 절반의 제곱, 절반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완전 제곱꼴로 묶으면 얘가 x 플러스 a의 제곱, y 플러스 b의 제곱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괜찮죠? 그럼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고, 반지름이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원이 C2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가족권 한번 볼까요? 원 C1이 C2의 둘레를 뭐한다? 2등분한다. 2등분. 이런 거죠. 그러니까 C2가 이렇게 있어. C2가 있고 C1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C1. 자, C2의 둘레를 2등분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C2가 먹은, C2 안쪽에 들어와 있는, C1 안쪽에 들어있는 C2의 둘레랑 C1 외부에 있는 C2의 둘레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2등분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 서로 같게 두 개로 쪼갠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는 어때요? 빨간색 부분이 빨간색이 아닌 부분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 2등분 했다고 볼 수 없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올바르게 2등분 하려면 어떻게 나눠야 될까? 오늘 다 지워버렸다. 죄송해요. 이렇게.
올바르게 이등분하려면 어떻게 나눠야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쌤 뭐 보고 있냐면 여기 이쪽 부분하고 이쪽이 아닌 부분, 그러니까 이쪽이 아닌 부분 여기가 서로 반반이 되냐 그거 보고 있어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C1이 좀 더 먹은 것 같아서 좀 뒤로 빼주겠습니다. 조금만 한 요 정도? 요 정도 어때요? 요 정도 이렇게 노란색을 일단 지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다 지웠다. 잘했다. 이렇게 이때 이 길이가 C2 둘레 원주의 절반이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죄송해요.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을 한번 이어볼게요. 이렇게 이으면 자 노란색 부분이 C2 둘레의 절반이니까 지금 쌤이 그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쵸? 뭘까? 그쵸? 반원입니다. C2를 정확히 절반으로 나눈 원이 되고 원을 절반으로 나누려면 지금 두 점을 이은 이 길이가 뭐가 돼야 된다? 그쵸? 지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지름이 돼야 된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이게 지름이면 원의 중심은 어디 있다? 당연하죠. 지름 위에 존재한다. 중심. 지름 위에 중심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C2의 중심은 여기 있습니다. C2 중심은 정확하게 마이너스 S, 마이너스 B였고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C1, C2의 공통현 길이가 8이라고 했으니까 공통현이라고 이런 거죠. 두 원이 만났을 때 그 두 교점을 잇는 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지름이 바로 공통현이 되겠습니다. 공통현 길이가 8이라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C2원을 주목하면은 C2원은 지름 길이가 몇이라는 거죠? 8이라는 겁니다. 지름 길이가 8. 근데 아까 반지름이 뭐라 그랬어? 이걸로 그랬잖아. 그러면 반지름은 몇이야? 4라는 소리고 동시에 이거라는 소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 괜찮죠? 그러면 양변 제곱하면 16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따라서 15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거 뜬금없이 왜 구했어요? 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걸 살펴보는 겁니다. OC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길이 구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점과 점 사이 거리 이런 거 생각하는 건데 이거 직선이 없으니까 직선이 방정식은 빼고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빼고. 근데 지금 O좌표가 0,0, C좌표가 원의 중심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고 하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건데 그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지 뭐. 이거의 루트지 뭐. 그죠? 근데 이 값이 15라고 했으니까 답은 루트 15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괜찮죠? 근데 이런 질문이 나왔었어요. 수업 때 어떤 질문이냐면 쌤 피타고라스 정리로는 못 푸나요? 피타고라스 정리? 저는 원칙을 하나만 가져가고 싶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위에서 무슨 얘기냐면 길이를 물어봤을 때 피타고라스 정리로 풀었으니까 이 문제도 피타고라스 정리로 풀 수 없을까 이런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 풀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풀이 2번입니다. 풀이 2. 어디까지는 똑같이 갈 거냐면 이렇게 원 하나 있고요. 다른 원 하나 이렇게 있고 C1, C2 그 다음에 공통현 길이 있고요. 조금만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왜냐면 공통현이 C1의 지름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중심이 여기 있고 그죠? 이 길이가 A, B라고 하면 A, B가 8이다. 여기까지는 일단 조건 나번에서 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C2의 중심은 여기 있고요. 얘가 0,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앞서 한 성질을 한번 살펴볼까요? C2의 중심에서 C2의 현 AB에 내린 수선은 그쵸? 두 현을 수직 2등분합니다. 맞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길이가 같은 거죠. 여긴 수직이고 근데 쌤 여기 왜 중점으로 내려가나요? 수직 2등분 되려면 당연히 중점을 지나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이 중점은 C1의 중심이기도 하면서 C2가 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이기도 한 거겠죠. 자 그럼 여기 길이가 몇? 4. 일단 이렇게 세팅이 될 거고요. 이 점이 C1의 중심이니까 좌표가 A, B가 될 거고 C라는 이름으로 줬네요. C2의 중심 C 여기 있죠? C. 그 다음에 여기는 C1의 중심이 원점이니까 O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OB의 길이는 몇일까요? OB의 길이
C2에 쌤이 이거 잘못 썼나요 혹시? 그렇네요. 여기가 C2, 여기가 C1이네요. 이렇게 잘 알아듣길 바랍니다. OB 길이는 루트 31 이렇게 되겠죠. 왜냐? 반지름 길이가 루트 31이니까. 자, 그러면 직각 있고 삼각형 있고 두 변 길이 하니까 뭐 필요하다?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여기 루트 15 구하면 OC의 길이를 그냥 바로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풀 수도 있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하는 풀이도 중요하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활용해서 푸는 것도 중요한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압도적으로 이 풀이가 좀 더 간단합니다. 요거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원위방정식 학습지 풀이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